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9일 목요일날 오후 3시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문제 미분 내용 100% 파헤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튜브에 동영상의 설명을 아주 잘해놓은 동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미분에 대해서 너무 훌륭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나 CND 수학에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미분을 처음 배우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해를 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오늘은 국군의 날 그 전투기 훈련 때문에 주위가 엄청 시끄러워졌습니다. 갑자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도함수, 미분, 평균 변화, 순간 변화, 도함수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고 설명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수학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수학 핵심, 재미가 있어집니다. 첫째, 수학 공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수준이 벌써 거의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그 어떤 동영상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학에 대해서 똑똑해서 하거나 절대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짧은 시간에 미분을 마무리할 수 100%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초에서부터. 결론은 여러분, 낱말 하나로 국어 낱말입니다. 낱말풀이 하나로 낱말풀이에서 낱말을 예를 들어서 낱말 3개로 미분에 대한 전 문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개만 아시면.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CND 수학에서 연구한 바를 이 내용 설명은 중학교 학생 수준으로 설명입니다. 중학교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 중학교 학생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설명을 다 하려면은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음 표는 전동차가 A역을 출발하여 11초 동안 움직인 거리이다. 그래서 여기 달린 이 시간 초입니다. 초는 여러분 T가 되죠. 거리는 미터가 되고요. 여기는 T가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순간 변화를 평균 변화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를 대부분 이제 이 수학에서 이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평균 변화를 할 때 여기가 시간이 3초고요. 여기 9초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6초고 여기는 초, X가 여기가 초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X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Y가 되는데요. Y가 됩니다. 이쪽은.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고 시간을 때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 여기가 좀 P, Q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3초일 때 여러분 이제 3.6m를 갔죠. 그래서 여기 미터는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3.6이고 9m일 때는 32.4 해서 32.4 이렇게 이제 그림은 그려서 여러분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
미분을 설명할 때 평균 변화율 평균변을 델타 X분의 델타 Y로 쓰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변을 구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평균변화를 순간변화를 미분계수 이런 내용을 공부하기 이전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예. 이런 설명은 틀에 박힌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들은 틀에 박힌 설명들은 여러분 설명 들어도 동영상을 10번을 봐도 별로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분에서 물론 제가 이 설명을 하려면은 이 동영상이 한 2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죠. 앞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평균별, 순간별, 도함수 이런 뜻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 이게 표현이 상당히 저는 조금 뭘까 좀 과격합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에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미분에서는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런 공식 평균변화 순간별 도함수 또 공식 문제풀이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런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공부는. 미분에서는 여러분 이 평균변화 설명했는데요. 미분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이게 X 시간이죠. X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움직이지 않죠. 이거는 시간은 움직이지 않지만 지나죠, 여러분. 시간은. 예.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것도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움직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 거기에 따른 기차가 가게 되면 거리도 다 진행을 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움직입니다. 움직임. 자, 그래서 여러분 미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했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기차가 A역을 출발해서 12초 동안 간 거리 이게 나타나 있죠. 그럼 시간과 거리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시간과 거리에 대한 함수예요. 미터. 그래서 반드시 움직이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이것도 함수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움직이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분에서 움직이는 두 가지. 물론 변수라고도 하지만 쉽게 설명했습니다. 움직이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두 가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런 평균 변화, 순간 변화, 도함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 수학에서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기차라고 그랬죠. 전동차.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움직임을 그림으로 나타난다. 움직임을 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럼 여러분 이거를 보실 때 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움직이고 있다. 기차가 이거 3초일 때 이만큼 가죠. 9초일 때 이만큼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나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이동.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미분에서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움직임에서. 여기 움직임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부터 시작되는 그 움직임.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움직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난 말이에요. 제가 미분에서 움직임이라고 했죠. 움직임. 자, 그러면은 조금 지저분하지만은 자, 움직임이라고 했죠. 제일 중요. 예.
미분을 하려면 무조건 여러분, 물론 움직임이 없어도 미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움직임 상태에서 공부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인 상태에서 미분을 공부한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지금 활용 문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분에서 아무것도 설명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분을 지금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예. 저는 설명 이런 거 중간 설명하지 않습니다. 활용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지금 저는 설명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분에서는 움직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움직임, 이동이나 움직임, 요거밖에 설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 활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활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문제집이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미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움직임만 아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 움직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움직임만 처음에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움직임. 예. 이 움직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미분에 대해서 벌써 글자 그거 단어만 알고 있다면은 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공부하기 싫은 부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제가 미분을 활용 간다고 그랬죠. 예.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느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이 활용 들어갔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여기 움직이는 거 나오죠, 여기 여러분. 예. 제일 중요한 거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활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활용 문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어떤 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두 자동차가 같은 지점을 출발할 한도로만 다르다. 이게 움직인 거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여기 움직인 거리.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이게 활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원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출발해 움직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여러분 움직임 글자 하나만 가지고 활용 문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분 델타 x분의 델타 y는 여러분 b-7분의 f b-a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공부에서는 절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델타 x분의 델타 평균 변화를 구할 때 이거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커리를 이렇게 됩니다. 평균 변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공부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활용 문제들 같죠. 여기 보세요.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이렇게 점 A, B에 점 P가 이렇게 움직인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여기와 여러분 이거 원 넓이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미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공식만 알아서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활용 문제 지금 여러분들의 제일 공부하기 싫은 문제 지금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움직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면은요 밑에 보면 한번 보세요. 예, 조금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됐는데 몇 초 늘어나 움직이죠.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 하나만 알면은 여러분 벌써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거부감이 없어진다는 거. 거부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활용 문제 어떤 문제를 봐도 아시겠죠? 예. 어떤 문제를 봐도 여러분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왜?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 보세요. 반지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도록 물을 붓다. 이 수면 돌기, 증가하니까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집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균 변화, 순간 변화, 도함수 이런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미분의 시작은 움직이는 두 가지다. 요소가 함수니까 x와 미터 이것만 알고 움직이는 걸 그림으로 표시했다. 이때 미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저는 지금 활용 문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활용 문제 아무것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미분에 대해서. 미분에 대해서 뭐 극제국수든 최대철수든 뭐 접선 방정이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는 얘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은 미분에 대해서는 움직임을 이 낱말 세 글자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문제 포물선에서 그 뭐 접선을 기울일 방식 이런 거는 한 누워 떡먹기면 누워 떡먹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거 불과합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극대극소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미분을 공부하시면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낱말이라고 했습니다. 움직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예. 자, 여기도 보시면은 예, 뭐 여기 안 움직이는 내용이 없습니다. 활용 문제에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전부 이 활용 문제, 움직이는 문제 여기 보세요. 밑에 여기 움직이는 거 있죠. 예.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예, 그래서 예, 움직임이 미분의 전부 다다. 나머지 설명은 이제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내용이 미분이라는 걸 아시고 공부를 처음에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거 평균 변화, 미분계수, 순간 변화 이런 거 공부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순서를 바꾸면은. 미분을 할 때는 움직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이미 활용 문제, 미분 활용 문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미분 활용 문제까지 다 간 겁니다. 벌써 진도가. 이 낱말 세 글자로. 여러분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동영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미분, 적분 이런 내용들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고 필요 없는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동영상에.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글자만 가르쳐서 미분, 적분에 대해서 100% 파헤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수학적 어떤 학자나 수학 교육을 저는 늘 학생들이나 이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지, 그 전문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미분에 대해서 움직임을 공부하는 게 미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차가 이 0에서 출발해서 X축으로 몇 초 동안 가는가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움직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임. 아시겠죠? 예, 변수는 두 개라는 거 말씀드리고 움직임에서 미분이 시작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미분에 대해서 제가 활용 문제까지 다 보여드렸지만은 움직임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고 이 동영상을 한 10번을 올리려고 지금 예정인데 10번을 공부하신다면 미분에 대해서 어떤 활용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ND 수학의 저는 장대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